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오전 6시 27분입니다. 비트코인은 반등 이후에 또 조정세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7월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한 보름 정도 남았나요? 보름에서 20일 사이에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에서 영원한 상승도 없고요. 영원한 하락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반등은 잘 먹고 도망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좀 주셨었는데, 그래요. 제목만 보자고요. 요즘 제목밖에 보여주지가 않네요. 그죠? 물가 상승 꺾일까? 죄송합니다. 네. 물가 상승세 꺾일까? 13일 미국 소비자지수 발표 촉각. 어,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물가가 많이 꺾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저희가 신발을 좀 샀는데, 저희 6켤레 35,000원. 구두입니다. 구두고 가죽으로 된, 어쨌든 싼 거긴 하지만 좀 놀랍죠. 어쨌든 지금 물가가 지금 꺾이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환율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국 물가는 아직까지는 안 꺾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기준이거든요, 얘가. 우리 차트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제 무조건 중국, 한국 해외 투자도 미국, 유럽으로 쏠린다. 네, 다변화하는 건 좋지만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좀 글을 하나 있었는데 이걸 나중에 제가 잘 편집을 해서 나중에 글씨를 좀 바꿔 쓸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한번 글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네, 현장도 죄송합니다. 네, 현장도 모르면서 불만 쏟아지는 은행권. 그래요. 이자도 막 너무 많이 받는다 이래가지고 지금 좀, 은행들이 좀, 아니면 그 비판을 받는 건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목만 봐가지고. 네. K 배터리주 주춤하지만 내년도 이익 성장 계속된다. 네, 조금은 성장되겠지만, 이제는 과거 같은 그런 급성장보다는 이제 좀 천천히 갈 거예요.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의 최대 약점인 화재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중국을 얘기하는데 중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발전하면서 일본을 막 따라잡고 했었던 것처럼 중국도 발전하면서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아직 알아서 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좀 하고 우리는 사실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하락에서 많은 손실 잃어보셨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그래서 좀 잘 견디시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올 테니까 항상 여러분 욕 너무 부리지 마시고, 그죠? 적당히 먹고 적당히 빠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돈을 벌고 있는데 저는 부족한 생활비 지금 출근해서 막 일을 하고 막 다시 막 사업 확장시키고 하는 그런 걸 지금 못해서 매매해서 지금 그걸 충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하여튼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나중에 주가나 변동이 생겼을 때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네. 증권 금리 인상기에 빚보다는 바벨 전략 세계 최대 운용사도 추천하는데 그쵸? 금리 인상기니까 아직까지는 빚본다는 바벨 전략.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게 젊은 PH70년대 회장님, 촉출, 경영 성적은 어떤가? 이직도 능력이다. 카카오 직원들도 5년 안 돼 관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신축 인기 많은 곳은 오를 것. 글쎄요. 살짝의 반등차. 양적 완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게 우리 인력 파동에서 3파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주일 테마주들만 살짝 오르고 한두 군데씩 막 오르는 건 보통은 B파의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번 반등이 살짝 일어난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결국은 C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 살까 말까 머리 아픈 실수요자 비에는 바로 여기. 오늘 좀 글쎄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라서 마지막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에어컨 켜고 자는데 야간 전력이 낮보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경제인데 뉴스가 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네. 자, 9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없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를 검토해 보겠다. 괜찮아요, 그죠? 우리 단기적으로 단타성 뉴스로서는 매력적인 그런 거겠죠. 네. 해외 탄소 감축 3천만 톤 협력국은 베트남 한 곳이라고 하네요. 네. 신체 일부형 리얼돌 이거는 됐고요. 이거 그거 이상한 인형 있죠, 그겁니다. 자, 기대 인플레 잡는다 하는 내일 초유의 빅스텝 나설 텐데 한국은의 빅스텝 가능성 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그래요. 뭐 국제 사회 기업 이 정도 뭐 딱히 막 그 퇴라에 볼 게 없네. 일경제신문 뭐 이렇습니까? 그쵸? 별로 마음에 드는 뉴스 읽어볼 만한 뉴스가 없네요. 여긴 뉴스 제목 다 좋던데. 자, IMF 개도국 방치된 스리랑카 사태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네, 중요한 겁니다. 채권, 주식 채권, 부동산 동반하라 세계 경제 2차 충격 온다. 레이달리오. 네, 요 이야기는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엄청난 분이시죠, 레이달리오. 그래서 저희 영상을 좀 링크를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단톡방에 보셨던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요 기사는 한번 제가 지금 읽어드리기엔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요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제 생각에는 좀 비슷한 게 좀 많아요. 요 내용들이 대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우버 프랑스 진출 때 마크롱이 뒤봐줬다. 그쵸? 뭐 난리입니다. 그냥 난리. 에이. 난리.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아유 정말. 트위터 11% 폭락, 머스크 인수 중단의 법적 공방 얘기 나오고 있고요. 삼중권 남기류 대한항공이 제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려 지금 좀 빠져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단타치고 수익 보고 나왔지만 여러분들 좀 25,000원 정도에 대한 얘기 드렸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좀만 버텨주십시오. 저는 이제 셀트리온을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대한항공으로 좀 투자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이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부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어쨌든 뭐 기인값 빠지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IT가 뭐 딱히 뭐 코인 요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네, 대출 연장 만기 없다. 아마 좀 힘들겠죠. 자영업자분들이. 네. 오늘도 사실 뭐 크게 차트는 볼 게 없습니다. 그 변화도 없고요. 그냥 그냥 부드럽게 그냥 콕 찍어보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그렇게 탁탁탁 먹고 빼지고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차트 흐름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보고 또 바로 내일 또 하고 이렇게 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 환율이 반등했어요. 다시 13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강세에 대한 각도가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시나요? 그렇죠? 고점도 조금씩 낮아져 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바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8월 초를 고점으로 해서 환율은 이제 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말 8월 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 날짜까지 맞추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우리는 주가 반등이나 이런 것들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유가도 빠지다가 지금 반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졌었고 요 포인트에 대한 언급 간단하게 드렸었고 나중에 어디였지? 유가는 아마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아주 시간 문제지만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 80, 90 정도까지는 그 정도 변화는 시작됐다. 그렇죠? 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버은 좋아요. 매력적인 가격이죠. 장투하시는 분들 편하게 모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끌해서 모으지 마시고요. 천천히 조금씩 그냥 싸면 은덩어리는 사면 싸면 좋잖아. 그렇죠? 그렇게 사는 정도 수준이고, 나스닥도 지금 여기서 막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작은 추세도 하나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 상태고, 요건 넘어갔나요? 그쵸. 다지고 한번 들어주는 그런 그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뺄지 안 뺄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근데 저는 아직도 좀 뺄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본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마찬가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꿀랑꿀랑해서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쉽사리 너무 무턱대고 막 풀리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포지션이 없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제가 좀 팔아달라는 말씀 많이 드리지만, 여기서는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좀 장투를 둬서 그냥 감당이 될 만한 그런 금액이라면, 그냥 여유 있는 금액이라면 그냥 물려서 천원벌에 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매매하실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딱히 볼 게 별로 없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는 그런 시황일 겁니다. 비트코인. 네. 어쩌겠어요. 그런 시장이 그런 걸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네. 지금은 이제 확인해야 될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2,900만원 정도의 목표가를 이거 설정을 하고, 거기서 목표가 딱 맞았어요. 맞았다는 걸 신기해서 무리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담하셨던 분들 죄송하지만 그런 좀 추측입니다만, 그런 사고방식으로서 돈 벌기 힘드실 거예요. 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잠시만요. 강퇴출 좀 시킬까? 이걸 또 바꿔야겠네요. 하여튼 그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 벌기 힘드실 거예요. 이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치를 좀 알고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그냥 이해하자. 내가 스스로 이제 자기 수양하는 것처럼 내가 욕심을 크게 가지지 않고, 아니면 적당히 잘라낼 줄 알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반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건 그거는 욕심이거든요. 요즘 제가 MBTI에 관심을 가져서 좀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 처음 왔을 때 20년 전이었나요? 거의? 예. 그때 MBTI 검사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제 성향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말씀드려서 막 상처받는 분들 계신 것 같고, 어디 보자.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셔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네가 그렇게 해서 좀 유명해지고 실력이 있으면 그냥 돈 벌게 해준다고 하고 과감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사실은 하세요. 부모님 말씀이니까. 근데 나는 저 성격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딩방을 오픈을 하고 싶은데도, 그게 리딩이라는 게 시장이 좋아질 때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리딩방 한다면 아무거나 사도 한번 반대로 좀 할 겁니다. 아무거나 사도 이제 근데 사실 그것도 어쩌면 이용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많은 돈을 넣어서 이 매매를 해서 큰 돈을 벌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씀씀이도 좀 혼자 살다 보니 씀씀이도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챙겨줘야 될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가정에도 좀 돈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초창 2018년보다는 지금 굉장히 그래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풍요롭다 해봤자 이제 사람 된 거지, 그치? 고민스럽습니다. 정말로 고민스러워요. 그 욕심을 억제를 하면서 살아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수익을 잘 벌고 잘 챙겨 넣고 부채도 많이, 그러니까 자산도 늘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매매를 좀 배짱 있게 좀 강하게 하고, 사실 그런 외적인 요소들 그런
결혼 문제라던가 있잖아요. 그런 사적인 상을적인 문제를 좀 뒷전으로 하고 매매에 올인했으면 참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과거에 이제 그 2년 전에 그 상승장도 예측을 했던 부분이었고 실제로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작년에 팔걸. 작년에 한쌤이 좀 둘이 할 때 그때 좀 팔걸. 그죠? 그리고 반등 포인트를 노린다고 했었을 때 그때 가자 관리할걸.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드실 겁니다. 드리고 싶은 한 말은 사람의 본능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제가 좀 MBTI가 아까 얘기했지만 좀 독특한 성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무쪼록 좀 잘 견디십시오. 지금은 좀 견디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때 못 팔았으면 또 할 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번에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돌아 올리는 걸 봐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보고 빠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제 시장 요 시장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게 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제 좀 개운해질 것 같아요. 개운해진다라는 말. 그래서 여유 자금 있으면 좀 많이 받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매력적인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기분이 좀 나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바닥을 다지고 좀 이렇게 저점 봐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돌리는 이 흐름이 등장하면 여기서 노려보시고 요 타임에 노려보시고 두 가지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과 비트가 같이 빠질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딱히 볼만한 그런 그림은 없고요.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이제 또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다리라는 게 힘들죠. 그쵸. 그래도 뭐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그리고 자기 정사도 참 답답하고 뭔가 요즘 되게 힘드네요. 뭔가 그 몸이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좀 뭐라 해 답답하고 뭐 답답한 게 그 답답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대답이 안 떠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국제 장세는 안 좋아지는 게 조금 눈앞에 보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영업을 하는 게 힘들게 눈앞에 보이고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 예전같이 에너지는 쏟아지지 않고 부모님들의 기대는 커져가고 저희 공부방에 계시는 분들 유튜브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시향을 해드려야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전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좀 윈윈하는 관계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들보다는 아직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보여서 그래서 막 답답해서 미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나이는 먹고 있고 참 그래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이번 반등에서 고점에서 꺾일 때 좀 환호성이 나오길 바랬어요. 그리고 오를 때도 좀 환호성이 나오길 바랬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용하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 방조차도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유튜브에 좀 나대는 인간들 보니까 웨너스 계좌가 90% 80% 우습더만 그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 이렇게 넘겨짚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고 공방 상담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상담 문의는 되게 많이 왔어요. 제가 홍보를 한동안 좀 했다 보니까 근데 항상 뭐 팬이다 어쩌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 신중하게 고민하셔라. 그리고 저희는 리딩보다는 실제 공부를 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소통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도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힘을 살 썩 좋지는 않았고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이 투자를 하면서 수백, 수천만 원을 잃었을 거거든. 어디 가서 리딩 받으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보면서 리딩방이 있었을 거 가능성이 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저한테 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분은 그렇게 좀 손실이 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작은 그런 이제 리스크를 보면서, 비용을 보면서, 이게 그걸 내기가 싫다라고 돌아서신 그런 모습.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제가 제 성격을 아니까, 이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는 본심을 막 드러내는데, 실제로는 본심을 잘 드러내진 않죠. 쌤,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돈이 없다. 살림 안 좋다. 근데 좀 배울 방법 없겠느냐? 라고 얘기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정이 있으시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시작이 이러다 보니 에너지는 많지 않겠죠. 그죠? 많은 분들이 저희 방 이런 유튜브 시형 이런 뭐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들을 이제 관심을 놓기 시작하고 계시고. 그래요. 뭐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또 미래가 또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 비파 반등의 꼭지점에서 물려서 그때 제가 위험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뭔 무슨 소리냐, 이제 가는데 난 이게 더 좋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무비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옆으로 영어 산업 발전할 거야, 무비블록은 달라 이러면서 내 종목이 간다 이러면서 또 문틀 물려 있다가 너 거나 해라 하면 욕하면서 또 꼬라박으면 나중에 그제서야 또 살려달라 하고 또 오면서 그런 상황들이 또 눈앞에 막 펼쳐지는 거야. 재미없는 방송이죠. 아무튼 뭐 지금은 딱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지금 딱히 멀리 하지 마시고 요 추세가 있는데요. 이렇게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되고 지금 중간에도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아주 작은 채널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돌릴지 안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받고 이렇게 해서 빠질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자리를 잡고 돌리는 작은 양봉이 하나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절 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손절 주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황 중에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8월 7월 말부터 반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나오고 다시 빨리 죽어버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좀 밑으로 바닥을 다지고 좀 길게 한번 또 꿀렁꿀렁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미없는 말씀이지만 시장도 볼 게 없고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것만큼 뭐 유익한 이야기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투자하시고요. 건강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